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6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제 크게 세 개네요. 네, 이게 텔레스 설정하는 문제랑요. 그리고 AC의 네임드 AC의 나크를 설명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DHCP 스누핑이라는 것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렇게만 이제 구성도가 주어져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 3 게이트웨이 1이 있는데 언어가 이제 어떤 게 여기 뭐 보시면 VLAN 10이 있고 20이 있고 막 이렇게 단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말들이 VLAN 10인 단말들이 있고 VLAN 20일 단말들이 있고 10인 단말 20일 단말이 있는데 사실 이 스위치 3 이 L3 스위치가 얘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지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면 얘가 이제 L3 스위치가 돼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것이고 얘가 단순히 L2 스위치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트렁크가 돼서 여기에 라우터 오너 스틱을 통해서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말들의 VLAN에 대해서 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나크를 네임드 ACL을 걸어야 되는데 이 게이트웨이 1번에 그 ACL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VLAN 10으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오는 트래픽이 인터넷으로 나갈 때 VLAN 10으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차단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구간이 그냥 L3 스위치로 얘가 이제 L3 스위치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포트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물리 포트로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장비를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알 거기 때문에 요때는 트래픽이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인바운드에다가 ACL을 걸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라우터 오너 스틱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VLAN별로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인터페이스 F0-0.10 F0-0.20에서 VLAN별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VLAN 10에만 하고 싶으면 여기 서브 인터페이스에다가 뭘 걸어주면 된다? 이 ACL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셔서 보시고 요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L 문제집에서 보면 allow라고 되어 있네요. 부트피, 부트, HTTPS. HTTPS는 뭡니까? TCP 443번이죠. 자, 부트피란 건 뭐냐면 이게 DHCP입니다. 근데 DHCP는 아주 특이하게 돼 있죠. 자, DHC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DHCP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때 이 서버는 얼번 포트를 쓰냐면 67번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부트 PS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가 부트 PC라고 하고 부트 PC에서 얘는 68번을 쓰게 됩니다. 이 포트들이 각자 얘는 67로 보내고 얘는 68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각자 포트 번호가 다르게 있다는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지금 여기서는 allow bootp HTTPS에서 bootp란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얘가 아마 DHCP 서버일 것 같아요. 서버일 것 같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 이 VLAN 10에 있던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DHCP로 IP 주소를 받아오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니까 67 얘는 뭐냐면 포트 번호를 클라이언트들은 68번을 쓰고 얘는 67번을 쓰게 돼 있거든요. 얘는 이제 부트 PC를 쓰게 되고 클라이언트라서 얘는 부트 PS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는 패킷을 이렇게 차단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 나머지 트래픽은 차단해라. 그럼 deny IP any 하는데 대신 뭐다? 로그를 남겨라. 그래서 deny IP any 모든 소스에서 모든 거 다 차단한다. 대신 로그를 남겨라 했습니다.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게 이제 지원이 안 돼서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DHCP 스누핑 문제죠. 스누핑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세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번 요 문제일 때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암호화를 봐야 된다 했죠. 스크립트 암호화. 그리고 프리빌리지가 바로 익스큐션 모드로 간다 했습니다. 이게 프리빌리지 레벨 15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평문으로 우리가 사용자를 이렇게 유저네임 테스트 패스워드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뭐냐면 쇼런에 보면 이게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난 것들 이게 클리어라 해서 평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을 하는 게 타입 7. 근데 요거는 바로 깨지죠.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는 우리가 요거 대신 패스워드 대신 시크릿 해가지고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테스트가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된 막 A 뭐 딱 이런 식으로 막 변형된 MD5 형태로 암호화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4하고 8하고 9가 나왔다 했습니다. 4는 초반에 깨졌고요. 이 8은 뭐냐면 SHA 256 알고리즘, 얘는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도 다 비밀스러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크립트 앞쪽에다가 뭘 해준다 했습니까? 예, 알고리즘
리듬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타입 MD5나 SHA256 그리고 스크립트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쓰면 이 세 개의 암호화 대 암호화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자, 근데 만약 이걸 안 써주면 뭐다? 알고리즘 타입을 MD5를 안 써주면 요게 기본적으로 이 MD5 옛날 방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해서 유저네임 시스코 알고리즘 타입 스크립트 방식으로 해서 스크립트 하고 시크릿 시스코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요 시스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암호화돼서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안 써주면 뭐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은 대괄호로 돼 있는 것들은 안 써줘도 된다는 거죠. 안 써주면 기본적으로 MD5로 된다는 거고 SH256 타입 8로 스크립트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오타라 했으면 스크립트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빌리지 레벨은 0부터 15까지가 있는데 0은 이제 0, 1, 15만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2부터 14는 사용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0은 가장 낮은 단계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명령이 없고요.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execution 모드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치면 됩니까? 자, enable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말에 콘솔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 원격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원격에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익스큐션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때는 이제 명령을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넘어오려면 이 프리빌리지 모드로 넘어오려면 되면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이때는 그래서 넘어올 때 enable 패스워드라는 거 enable 시크릿에서 우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요걸 다시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지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검증을 받게 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 요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권한이 1이고 이렇게 이네이블 패스워드를 통해서 맞추면 권한이 15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프리빌리지 레벨 15를 바로 할당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당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네임 아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 타입을 앞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 앞쪽에다가 뭘 해주냐면 이렇게 권한을 이런 식으로 15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A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하고 익스텐디드가 있다 했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출발지 주소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CCNA 시험 랩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얘들은 그 번호로도 이렇게 구분되지만 우리는 네임드만 쓴다. CCNA 실기에서는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냐면 IP 액세스 리스트 스탠다드 하면 스탠다드고 IP 액세스 리스트 익스텐디드 하면 익스텐디드 확장 ACL이 된다 했습니다. 뒤에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출발지 주소만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지 IP 주소만.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IP 주소뿐만 아니라 뭐냐 상위 계층인 TCP, UDP, ICMP들 다양한 걸 할 뿐만 아니라 각 포트 번호까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출발지 주소가 요쪽으로 갈 때 요 목적지에 80번으로 가는 것만 허용해라. 443번 가는 것만 허용해라. 그리고 이 ICMP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해서 IP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다 하야죠. 여기서는 다 특별히 지정할 수 없는 게 IP만 되니까요. 출발지 IP만. 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ACL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지 그걸 정책을 적용해 주면 이게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HCP 스누핑이란 건 설명을 한번 드렸죠. 자, DHCP 스누핑이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DHCP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비인가 DHCP 서버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누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DHCP 메시지를 보내면 브로드캐스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받고 나서 얘가 먼저 보내서 얘가 IP를 줘버릴 수 있습니다. 이 비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차단하기 위해서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트러스트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DHCP 스누핑이라는 게 뭐냐 스누프는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원래 L2 스위치는 DHCP 메시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이패스 시키게 되는데 DHCP 스누핑을 활성화시키면 DHCP 메시지를 보고 이거 DHCP는 내가 봐야겠다 하고 이 DHCP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DHCP는 디스커버, 아퍼, 리퀘스트, 에크라 해서 클라이언트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와 서버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클라이언트 요청하고 서버는 주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서버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트러스트 포트에서 오면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트러스트가 안 돼 있어요. 언트러스트 포트거든요. 여기서 오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다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트러스트라는 게 있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DHCP 그 스누핑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정을 여기 나와 있지만, 어때냐면 DHCP 스누핑에서 글로벌하게 활성시키고, 그리고 VLAN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DHCP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받아가고 나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얘가 10.1.1.1이라는 걸 받아갔습니다. IP 주소를. 그리고 얘의 맥 주소가 AA CCC 이렇게 해서 IP와 맥 주소가 있고, 그리고 얘 포트 번호가 F0-1번 포트 번호가 있고, 그리고 VLAN 10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딱 IP를 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됩니다. 얘가 받아간 IP 주소를 잘 받아간 놈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인딩 테이블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놈이 IP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조작을 해서 뭐냐면, 얘가 추가적으로 막 IP를 더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자기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하더라도 요것을 검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맥 주소를 바꿔서 오더라도 요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하게 돼서 잘못된 것들은 차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얘의 출발지 맥 주소, 얘의 AA 요 맥 주소하고 요 DHCP 안에 자기가 보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DHCP 안에 보내는 그 맥 주소가 일치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뭐냐면 얘가 맥 주소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A로 해서 이렇게 받아갔을 때 다음에 제가 B로 C로 쏘기면서 DHCP 서버한테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애는 요 A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요 출발지 L2 얘가 보내는 맥 주소 L2 출발지 맥 주소랑 DHCP 안에 보내는 맥 주소가 원래는 같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위조 안 하면. 근데 이걸 두 개 위조를 하게 돼서 보내는 거죠. 자, 마치 A지만 얘가 B처럼 DHCP 서버한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DHCP 스누핑이 돼 있으면 요 A하고 B가 같은지를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이 패킷 메시지를 드랍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스누핑의 DHCP 스누핑에서 이 DHCP 메시지 등을 이렇게 불법적인 클라이언트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DHCP 서버임을 그 서버에서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클라이언트들도 조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물리적인 맥 주소와 DHCP 안에 자기가 그 DHCP 서버에게 보이는 그 맥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얘가 중간에서 차단해 버려서 그 메시지를 드랍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DHCP 그 스누핑은 이제 보안이 이제 그 강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문제서가 또 나오는 게 DHCP 옵션 82라는 정보가 있죠. 옵션 82. 자, 옵션 82란 건 뭐냐면, 옵션이란 건 추가란 거죠. 이게 뭐냐면, DHCP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요 사이에 DHCP 이제 스누핑하는 스위치가 L2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누핑은 L2 스위치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DHCP 서버. 원래는 그 DHCP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이 DHCP 메시지를 원래 L2 스위치는 보지도 않는데 이제 얘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뭘 설정되어 있냐면 트러스트가 설정되어 있고, 얘는 설정 안 하면 언트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82란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DHCP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DHCP 메시지 안에다가 이 옵션 82 정보를 내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얘한테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82 정보를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어떤 부위에 있고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애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얘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얘한테 단말을 추적하고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얘한테 그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내 DHCP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얘가 그 서버한테 갈 때 요런 추가적인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간단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얘는 스위치 방향 이쪽에 DHCP 서버에서 여기 트러스트로 해놓고 여기를 트러스트로 돼 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단말 연결 쪽에는 안 돼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DHCP 메시지를 보냅니다. DHCP 메시지는 얘가 DHCP 메시지고, 얘가 스누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게 옵션 82. 얘는 트러스트 안 되어 있는 일반 스위치라고 봅시다. 얘만 DHCP 뭐 되어 있다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트러스트 되어 있다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옵션 82 정보가 이 DHCP 메시지 안에 옵션 82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뭐냐면, 이 포트가 언트러스트 포트거든요. 그럼 언트러스트 포트에서 이 옵션 82 정보가 추가된 DHCP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패킷을 드랍한다는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트러스트를 해주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요때 요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오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프하는 거의 문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하면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DHCP 서버가 있으면 어느 포트가 되냐면 이 포트를 트러스트 포트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DHCP 서버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트러스트를 어디를 해줘야 됩니까?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자,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얘가 보내는 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 자기의 연결된 인터링크 모드를 트러스트 포트를 해주는 게 좋겠죠. 예, DHCP 방향으로. 그래서 요 문제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더 이해되실 거니까 또 아마 여러분들 혼자도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자, 게이트웨이 1번에서 설정하네요. 게이트웨이 1번에서. 그래서 라인 VTY 조건이 뭐냐면 0에서 4까지가, 여기서 보시면 라인 VTY, 자, 0에서부터 4까지만 돼 있죠. 0에서부터 4까지. 그래, 0에서부터 4까지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 텔넷 온리죠. 그래서 텔넷 온리고, 그다음에 계정으로 하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로그인 로컬로 해주셔야 되죠. 그냥 로그인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단순 패스워드 인정이죠. 근데 우리는 계정을 만들어서 할 거기 때문에 로그인 로컬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인풋 텔넷 온리니까 뭔마 텔넷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계정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사용자 계정을.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유저네임, 그 다음에 휠이네요. 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빌리지 레벨을 여기 익스큐션 모드 봐도 빠질 수 있게 15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타입을 해줘야겠네요. 근데 얘가 패킷트리스가 알고리즘 타입 안 먹는다 했죠. 그래서 알고리즘 타입에서 스크립트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시크릿 락스리 패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쇼 런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실제 시험 문제는 시크릿이니까 타입 9로 보일 겁니다. 여기 9로 보이면서 여기 암호화된, 이게 우리가 그 락스리 패스로 입력한 게 락스리 패스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암호화돼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것들이고요. 그리고 요 문제의 벌추얼 포트 0에서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4까지 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로그인 로컬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해주셔야지 사용자 인정이 되지, 아니면 요거 그냥 로그인만 두시면 패스워드 인정이기 때문에 요 문제랑 안 맞습니다.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텔넷만 온리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CL 만드는 거 봅시다. 자, IP 액세스 리스트에서 이게 스탠다드면 스탠다드, 스탠다드 이렇게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되죠. 그래서 우리 익스텐디드 만들 거고요. 콜프 ACL, 왜냐하면 요 TCP, UDP 포트까지 차단해두고 송수신 단까지 모두 하려면 익스텐디드를 해야 되죠. 스탠다드는 출발지밖에 안 되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 VTP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고 VLAN 10에 대해서만 정책을 적용하라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펄미 되어 있는데, 그 DHCP는 UDP입니다. UDP고 VLAN 10에 있는 애들이죠. 10에 0이네요. 10에 0 네트워크 주소 와이드 카드는 0.0.25죠. 왜냐하면 얘가 25, 24니까 25 빵인데 250에서 다 빼주면 반대로 되면 000.25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애들이 클라이언트는 부트 뭐로 봅니까? 부트 PC로 얘는 포트를 67번을 쓰게 되고, 그리고 어떤 DHCP 서버로 가지 모르니까 EQ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약 부트 PS라고 보이죠. 부트 DHCP 서버, 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펄밋, 그다음에 HTTPS는 TCP 4430이죠. TCP 소스 주소는 10.VLAN 10점대 대형이니까 똑같고요. 0. any, 그리고 EQ, 그다음에 그 44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HTTPS를 쳐주셔도 될 건데 여기는 안 뜨네요. 예, 443 이렇게 포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가 거의 다 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차단하라. deny IP any. 그리고 나서 로그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뒤에 LOG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로그 명령이 안 남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게 차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요 show IP 브리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실제적으로 여기에만 IP 주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IP가 그냥 단순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브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다는 건 얘가 L3 게이트웨이가 L3 라우터 역할, L3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 얘가 그냥 L2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얘가 만약 이 구간이 만약에 그 VLAN 10에 대해서 얘가 라우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단순히 여기가 그 단순한 이제 그
서브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어떠냐면 이 VLAN 10이니까 VLAN 10에 관련된 게 아마 요거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IP 액세스 그룹 그다음에 앞에서 만든 골프 ACL 인바운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물리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스위치 1번에 대해서 이제 DHCP를 스누핑을 거는 거죠. 쉽죠? 자, 한번 걸어봅시다. 처음에 IP DHCP 스누핑 이렇게 글로벌하게 설정시키고 그리고 스누핑 VRAM 10에 대해서 설정시키죠. 그리고 옵션 82 정보를 디세이블 시키라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No IP DHCP 스누핑 옵션 인포메이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옵션 81을 전송하게 되는데 이걸 꺼버리는 게 이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맥 어드레스를 하에다 항상 모르면 IP DHCP 스누핑까지 일단 칩니다. 치고 나서 베리파이라고 베리피케이션 있죠. 그냥 이렇게 해서 베리파이 해가지고 맥 주소밖에 하나밖에 없죠. 그냥 맥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러스트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얘 스위치 1 입장에서는 이 DHCP 서버가 아마 얘가 DHCP 서버일까? 이거 문제에서 아니면 요 DHCP 설정이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DHCP 서버가 되어 있으면 풀 이렇게 해가지고 DHCP 풀 뭐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10.10.0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DHCP 서버 기능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장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건데 아마 얘가 DHCP 서버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위치 1에서 자, 트러스트 인터페이스는 요렇게나 요렇게 해서 DHCP가 보내는 게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요렇게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DHCP 메시지를 받는 곳이 여기랑 요 두 포트, 요 포트하고 요 포트가 받게 되죠. 요 포트가. 그래서 요 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포트를. 그래서 요 포트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포트가 얘가 포트가 요 포트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아마 F0-1번일 것 같은데, 요 포트가 잘 안 보이네요. 이 블랙 끊어져 있지? 자, 요 포트가 아마 F0-1번 포트일 겁니다. 그래서 F0-1번하고 F0-2번 포트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면 인터페이스 F0-1번 요 두 개 포트가 아마 1하고 2일 겁니다. 레인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 포트를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레인지 F. 그래서 IP, DHCP, 스누핑 그리고 어떻게 트러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HCP 서버로 가는 방향에 있는 애들, 이런 거 있는 애들을 업링크 쪽 스위치 간에 연결된 요 링크들에 대해서 DHCP 트러스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누핑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 트러스트 이렇게 설정되어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했던 그 옵션 82들이 동작하지 않는 것들로 다 IP DHCP 봅시다. 아까 여기서 요것들 잘 들어가 있는 걸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IP DHCP 스누핑 이렇게 해서 옵션 82 삽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션 82 삽입이 잘 우리가 중지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여기 트러스트 포트가 여기 잘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삽입 요거 꺼졌다는 걸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DHCP 스누핑이 VLAN 10에 잘 되어 있다. VLAN 10에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삽입이 꺼져 있고 여기 트러스트 포트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이 문제가 지문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만 있는 것만 봐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 어디가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시험장 가셔서 그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